시조세편 시작해 봅시다. 여기에 제시된 시조세편은 오케이 화면 조금 키워보고요. 시조의 형성기인 고려 말부터 부흥기 조선시대에 이르는 대표 작품에 해당된다. 아, 시조라는 건 고려 시대에 시작했구나. 언제까지 쓰여졌을까? 시조는 고려 신라 현대까지 쓰이고요. 신라라는 얘기는 너무 충격적이지. 신라 다음이 고려인데요. 고려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시조 작가들이 있어요. 착각할 수도 있지 뭐. 신라 때는 안 썼어요? 신라 때는 향가. 아 신라 우탁 이 아저씨의 시조는 늙음에 대한 한탄을 비유적인 표현을 나타냈습니다. 늙음에 대한 한탄. 그래서 이거 세 글자로 줄이면 뭐예요? 탄식합니다. 늙는 거에 대한 노래. 탈로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산문의 시조는 성산문 누군지 알고 있어요? 네. 네. 단종 세조 시절의 사육신이죠. 고사를 활용하여 임금에 대한 충절을 나타내고요. 여기에 임금 누구예요? 단종. 홍랑의 시조는 누군지 알아요? 홍랑이 언니? 기녀예요. 사랑하는 님에 대한 마음을 서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시조인데 주제가 다 다르네요. 네, 시조는 주제가 엄청 다양해요. 다양한 시조 작품을 감상하며 시조의 작자층과 형식, 내용 및 정서에 대한 주요 특징을 파악하고 시조의 변화 양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춘산에 눈 녹인 바람, 봄산에 눈을 녹이는 바람, 평시조예요. 그럼 이제 확인하고 가셔야지. 평시조, 평범한 시조입니다. 어떻게 생기면 평시조예요? 3장. 몇 자 내외? 45자. 내외로 쓰여져 있는 자유시, 정형시, 산문시, 정형시. 글자 수의 뿔마 하나둘 정도는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글자 수가 3개, 4개, 4개, 4개 반복이 되는 3, 4조, 4, 4조의 몇 음보? 4음보 6격. 그래서 아까 방금 배웠었던 가사하고 운율은 좀 비슷하다. 종장의 첫 구는 반드시 3음절로 써야 돼요. 늙는 게 싫어요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좀 표현이 귀여워. 낙천적이고 달관적이다. 영탄적. 느낌표 꽝 찍어줄 만한 데가 있나 봅니다. 봄산에 눈 녹인 바람, 서리. 아, 춘산에 눈이 내려져 있는데 봄바람이 불어오면 눈이 쌓여져 있는데 봄바람이 불어오면 그 눈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더라. 내 머리 위의 눈, 즉 나의 흰머리를 봄바람을 빌려다가 어떻게 녹이고 싶다. 아, 늙는 거 싫어요. 흰머리 싫어요. 청춘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이 이야기. 늙음에 대한 안타까움. 다시 한번 탈로가. 색채 대비를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냅니다. 색채 대비. 흰색, 청색. 늙음에 대해 한탄하면서도 인생을 달관하는 여유가 있습니다. 다음 수양산 바라보며 단종 그 다음에 세조. 세조가 왕이 되기 전에 이름이 수양대고 이 수양산에서의 수양산은 의미가 두 가지로 쓰여져 있을 거예요. 역시 평시조고요. 절의, 절개와 의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비판하고 있어요. 누구를 비판할까? 세조와 세조의 무리를 비판하겠지. 풍자적입니다. 아, 그리고 비판하는 게 세조를 비판하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시의 표면에 나타나는 건 충신의 대표라고 이야기했었던 백이, 숙제 라는 사람들을 비판할 거야. 야, 니들은 겁나 유명한 충신인데 내가 봤을 땐 충신이 아니야. 내가 니들 입장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백이와 숙제의 고사고요. 이 아저씨들의 얘기 혹시 알고 있어요? 아니요. 중국에 하나라가 있었어요. 은나라가 있고 주나라가 있었지. 그리고서 이제 주나라가 삐리삐리 하면서 동주로 올라가고 이제 춘추 전국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건데 상황은 여기에요.
은나라 말. 은나라에 탕왕이라고 하는 방탕한 왕이 있었는데 도저히 이 나라를 가만두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무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은나라를 없애고 주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나라의 신하였었던 백이숙제가 주나라 무왕을 말려. 그러면 안 돼. 그래도 우리가 모시는 임금인데 바치갈 안 하면 안 돼? 하지만 그걸 무시하고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를 패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웁니다. 내가 모시던 황제를 쫓아내고 새로 만들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나는 이 더러운 땅에서 살지 않을 거야 라면서 이 두 사람이 수양산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의 고사리 캐먹다가 결국엔 영양실조로 죽어요. 근데 대단한 지조절개다. 사람들이 다 칭송을 하나 성산문의가 봤었을 때는 너네 수양산 들어갔지. 너네가 들어간 수양산 누구 산이야? 주나라 무왕산이잖아. 그렇지 않나? 원래는 은나라 산이었지만 이제는 주나라 산이잖아. 그럼 니들이 지조절개 그렇게 지킬 거면은 차라리 굶어 죽었어야지. 그건 왜 캐먹었어? 니들이 캐먹은 고사리도 결국엔 주나라 무왕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나라면 굶어 죽었을 건데 걔네들 진짜 충신 아니야? 이 얘기야. 중의적이래요. 단어의 의미가 중의적인 게 여러 군데 있으니까 나올 때마다 찾을 거고요. 서리적 표현, 알면서 물어보는 거 있고 대상, 백이숙제에 대한 비판의식을 비유적으로 드러냅니다. 결국에는 수양대군, 세조 비판하는 거죠. 일반적 상식을 뒤엎어 표현합니다. 백이숙제가 충신이 아니다. 화자의 굳은 절개와 결의를 강조합니다. 그럼 또 옆에다가 써놓을 수가 있겠네요. 백이, 숙제보다 누구? 나, 산문이의 충성이, 충심이 더 강하다. 맷버들, 산버드나무를 갈해 꺾어, 잘 골라서 꺾어, 보내노라 님의 손에. 님과 헤어지면서 맷버들 가지를 꺾어서 선물로 보내줄 거예요. 평시적이요. 감상적이고 예상적. 왜요? 이별의 정한이 나타나 있으니까요. 여성이니까 여성적이고요. 물론 여성이라서 여성적이다라는 말은 좀 문제가 있지만 맷버들 이별의 정한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자연물 맷버들을 매개로 님에 대한 시적 화자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나를 잊지 말아요. 이러한 이야기 할 거예요. 도치법을 사용합니다. 초장에서 섬세한 감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냅니다. 시조의 형식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네. 기억에 남는 시조 작품이 있나요? 네. 작가층에 따라 시조의 주제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관심사가 다르니까 시조의 내용도 달라졌겠지. 다음 페이지. 시조 3편, 우탁, 성산문, 홍라. 시작할게요. 의외로 제가 설명 다 해서 본문에선 볼 게 없어. 그 정도야. 춘산, 봄 산에 눈 녹인 바람이 건뜻 살짝 불고 간데 없다. 산에 눈이 있었는데 바람이 불고 지금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바람이 하는 일은 뭐예요? 눈을 녹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그 봄바람을 잠깐 빌려다가 불리고자 말이 위해 내 머리 위에 불게 하고 싶구나. 내 머리 위에 불게 하고 싶구나. 문장 순서 바뀌어 있죠? 도치. 내 머리인데요. 어떤 머리? 내 흰머리 위에 불게 하고 싶구나. 귀 밑에 해묵은 설이 나의 백발을 녹여볼까 하노라. 따뜻한 바람 불면은 눈이 녹던데 따뜻한 바람을 불려다가 내 머리에 흰머리 좀 녹이면 안 될까? 나 다시 젊어지고 싶은데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가만히 살펴봤더니 춘산, 젊음.
뒤 밑에 해묵은 서리, 백발, 늙음이고요. 둘이 의미상으로도 대조가 되고 봄산 가지고 있는 그 색깔이 있잖아. 봄의 산. 의미상 대비도 되고 색채 대비도 있더라. 이렇게 한다고 다시 젊어진다고 다시 젊어지나? 그럴 리가.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안 되겠지? 요 정도의 느낌. 그래서 아까 앞에서 봤었던 달관적이다. 이러한 말을 해주는 거죠. 니들이 봤을 때는 몇 살부터 늙은이야? 조금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막 신체적인 걸로 아니면은 조금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40대여도 늙은 사람처럼 보이는 게 있고 50대여도 좀 젊은 사람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저는 읽었어요. 10대 50이 돼서도 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러면? 딱 저희 집 느낌인데요. 아버지는 되게 젊게 사시려고 노력하고 요즘 음악 많이 듣고 딱 그런 느낌이고 엄마가 살짝 늙게 하는 느낌. 그래. 그래서 딱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하긴 생각이 젊어야지. 나는 늙고 젊었다의 기준이 새로운 거를 대하는 태도의 차이인 것 같아. 새로운 거를 받아들였을 때, 아, 뭐야? 재밌어 보이는데? 뭘까? 궁금해 하는 거랑, 아, 뭐야? 귀찮게. 막 이런, 요 정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쌤은 늙으셨나요? 저는 일단 몸은 확실히 늙어 있어. 움직이는 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생각은 그렇지 않으려고 좀 의식적으로 노력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나는 되게 꼰대 같아. 이 말이 나는 되게 수치스러워. 내가 꼰대라고 불렀던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언젠간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 근데 내가 싫어했던 사람의 모습을 내가 나도 모르게 띄고 있다는 건 되게 좀 부끄러운 일인 거지. 그렇지 않으려고 해요. 자, 또 시작해 봅시다. 두 번째. 수양산 일단 읽어는 볼게요. 수양산을 바라보면서 이제 충신으로 유명한 이제 수기백제를 한하노라 한스러워한다. 여기에선 아유 니들 별거 아닌데 니들 비판한다. 요 정도의 뉘앙스가 있어요. 줄여 죽을진들 죽으면 죽었지. 굶어 죽었으면 죽었지. 채미도 하는 것이다. 니들 고사리 왜 이렇게 먹었어? 굶어 죽었어야지. 비록의 푸세의 것인들, 비록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인들, 그것이 누구 땅에 났느냐? 그거 주나라 무왕 땅에 난 거잖아. 자, 딴 거 다 필요 없이 시의 표면적인 걸로만 해석을 할게요. 수양산을 바라보며 수양산, 중국의 수양산이고요. 실제 있는 산입니다. 이제를 한하노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일반적으로 충신의 대명사라고 하지만 시적 화자의 평가는 달라. 시적 화자의 평가로는 얘네들 진짜 충신 아니야. 줄여 죽을진데 채미 고사리를 캐어 먹었단 말인가? 왜 캐어 먹었냐? 비록의 푸세의 것인들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인들 그것이 누구 땅에 났는데 주나라 무왕 땅에 났잖냐? 그러니까 니들이 진짜 충신이면 굶어 죽었어야지. 내가 봤을 땐 니들 충신 아니야. 내가 니들 입장이었으면 나는 차라리 굶어 죽었을 거야. 다음 조선의 단종 쫓아내고 세조가 득세하던 그 시절이라고 생각한다면 수양산 세조 아까 이름이 뭐였다고? 수양대군이었었다고. 그러니까 수양대군 을 바라보며 이제를 한스러워한다. 줄여 죽을진데 채미 고사리를 캐먹는 거죠. 먹고 사는 거지. 세조시대에는 관리가 어떻게 먹고 살 거야? 세조가 주는 거 먹고 살아야지. 월급 받아서. 수양대군의 녹을 먹는다. 할 수 있겠는가? 아니,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비록의 푸세의 것인들 아무리 하찮은 거라도 그것이 누구 땅에 났는가? 수양대군이 준 것 아니겠는가? 이런 거겠지. 즉 백이 숙제는 수양산에서 채미했지만 나는 세조가 주는 녹도 받아먹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주제는 어느 부분이에요? 요거죠. 내가 백이 숙제보다 더 굳은 지조를 지킬 것이다. 다음 사랑하는 님과 헤어질 거예요. 맷버들 갈해 골라 꺾어 보내노라 님의 손에. 사실은 님의 손에 보내노라 요렇게죠. 그러면 도치 시험 문제 내기 딱 좋은 거 있지. 1, 3은 2와 달리 도치가 쓰여 있어. 1번 시조는 2번 시조와 달리 도치가 쓰여져 있어. 1번과 3번은 모두 도치가 쓰여 있어. 그렇게 물어볼 거라고. 맷버들 골라 꺾어 보내노라 님의 손에. 막 꺾어서 보내는 게 아니라 골라서 꺾어 보내놓고 있는 거죠. 좋은 놈으로 골라 꺾어 보내는 거지. 정성이 담겨져 있네. 맷버들인데 왜 하필이면 맷버들일까? 뭐 금덩어리도 아니고. 주무시는 창밖에 심어두고 보세요 라는 말은 늘 몸은 떨어져 있지만 늘 마음만은 가까이 있고 싶어요. 마음만은 가까이 있고 싶어요. 밤비에 새 잎과 꽃이 나거든 그걸 보면서 나라고 생각해 주세요. 늘 내 생각해 주세요. 나를 잊지 말아요죠. 맷버들은 이별의 전표 시적 화자의 분신이고요. 새 잎과 꽃도 시적 화자의 분신입니다. 늘 내 생각 해주세요 라는 말은 나도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게 깔려 있어야지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제가 되게 자주 하는 얘기지만 사랑이 깨어지고 그러면 자꾸 매달리지 말라고 나중에 이렇게 지들 뒷담화하는 그 꺼리밖에 안 돼. 됐고. 다음 페이지. 시조, 춘산, 서리. 춘산은 여기 그냥 형광펜으로 체크할게요. 봄산은 젊음의 이미지. 눈서리는 백발, 늙음의 이미지. 춘산, 초록색, 눈서리, 흰색. 그러니까 춘산과 눈서리는 대비가 있는데 아까 어떤 대비가 있다? 의미상 대비도 있고 그렇지. 색채 대비도 있고. 밑에 2번 백이숙제의 성산문 시적 화자의 상황과 태도. 백이숙제 은나라를 섬기면서 주나라 무왕의 땅에서 난 고사리를 캐먹으며 목숨을 연명했다. 성산문 입장에서는 그냥 비루하게 사는 거야. 추잡스럽게 살았다 니들. 시적 화자. 물론 추잡스럽다라고 얘기하진 않은 거예요.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단종에 대한 굳은 지조와 절개와 의리를 지키겠다. 내 지조 절개가 니들보다 낫지. 화자의 굳은 절개를 강조합니다. 밑에 맷버들은요. 헤어지면서 보내주는 거잖아요. 이별의 정표. 이걸 보면서 나라고 생각해 주세요. 화자의 분신. 제 마음은 언제나 새 이파리처럼 매일 새롭게 피어날 겁니다. 화자의 마음. 자신에게 자신의 마음을 님에게 전하는 매개체. 요 정도 되겠지. 됐고요. 밑에 나와 있는 1, 2, 3, 4번 많이 드리지 않습니다. 딱 1분 드려요. 시작.
142페이지. 야호! 시작해봅시다. 이와 같은 작품의 갈래 위에다 써야지 시조. 그 중에서도 평시조. 평시조 4음보 오케이. 종장의 첫 음절, 3음절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라죠. 3장 6구 45자 내외에 정형적 율격,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외형률을 지니고 있다. 초장, 중장, 종장 세 부분으로 구별된 것. 그렇지. 조선시대에 발생해서 현재까지 이르기까지 꾸준히 창작되고 있는 갈래다. 아니야. 조선시대가 아니라 고려죠. 고려 때 발생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옆에 2번 보러 갈게요. 시조 1. 우탁의 시는요. 늙는 거 싫어요. 1번. 늙음에 대한 탄식, 탈로가. 하지만 어떻게 성격은 굉장히 낙천적이고 달관적이다. 아저씨 유머가 있어. 2번. 시조 2. 수양산 바라보며 동음이의어를 활용하여 중의적으로 의미를 표현했다. 정답. 그러면 중의적이다. 위에다 씁시다. 중의적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들 뭐 있었어요? 수양산. 채미. 니 따해 난나니. 누구. 이렇게 세 가지 각각 중의적 표현이 있다. 어순에 바꿔서 내용의 변화를 준 건 1번 시조랑 3번 시조가 그렇지. 사물을 다양하게 열거해서 해학적으로 표현한 건 아무것도 없고, 화자의 속마음과 반대로 표현한 반어법 쓰인 건 아무것도 없고, 의인화 해학적인 거 아무것도 없고, 어쨌든 답은 1번. 3번. 3에서 기역, 맷버들은 화자와 동일시 되는 거 맞죠? 님과 동일시? 아니, 화자가 동일시. 님에게 보내려는 사랑의 마음 괜찮죠? 님에게 화자를 떠올리는 매개체. 그걸 보면서 새 이파리가 나면 나라고 여겨주세요. 맞지? 님을 대신해 애정. 버드나무, 산 맷버들한테다가 사랑 줄 거야? 아니죠. 답은 5번. 다음 페이지. 정리하는 겁니다. 시조 1에 화자가 처한 상황과 심정은 어떻습니까? 봄바람이 불어온다. 나도 백발이 눈녹음처럼 사라졌으면 좋겠다. 늙음을 탄식하고 있다. 성산문의 정보다. 단종 보기를 힘쓰다. 죽음을 맞이한 충신. 성산문은 세조 앞에서 추국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전하폐하라고 그러지 않고 대감이라고 그랬어요. 죽여주세요. 이 정도면. 백이 숙제의 고사. 백이와 숙제는 은나라 주왕을 몰아낸 주나라의 무왕을 비판했고 고사리를 먹고 연명하다 결국 죽음을 맞았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절의를 대표하는 인물. 작가는 절의를 대표하는 인물 백이 숙제보다 나는 더 엄격하게 절의를 지키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고사를 사용했습니다. 바람이 좀 들같지. 시조 3. 홍랑이 언니는 화자의 마음을 전달하는 매개체 뭐예요? 맷버드. 문학사적 성격에 대해서의 활동해 봅시다. 빨간색 별표. 3장 6구 형태입니다. 4음보고요. 종장의 첫 음보가 둘째 음보보다 짧습니다. 종장의 첫 음보 3음절로 되어 있고요. 4음보 율격인데 글자 수 3개,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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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조, 4, 4조. 4음보 율격. 여기까지 하면 뭐 더 할 말이 없지. 시조에 대해 다음 설명을 참고하여 세 작품이 지닌 문학사적 의의를 설명해 봅시다. 고려 후기에 발생한 시조는 4대 부위의 미학들과 정신세계를 표현한 데 가장 적합했습니다.
왜? 간결하고 안정적이야. 야, 말 길게 하는 거 아니다. 이런 느낌이 있었나 봐요. 4대부 남성만 시조를 향유한 건 아니고 다양한 계층의 작가들이 갈래를 통해 생각과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연시조나 사설시조처럼 평시조를 변형한 애들이 있었어요. 연시조는 뭘 연시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쓸까요? 하나의 제목 아래에 평시조 여러 수를 나열해 놓으면 연시조. 사설시조는 뭘 사설시조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평시조보다 더하기 2구 이상 길어져 있으면 사설시조라고 하고 주로 평민들에 의해서 쓰여집니다. 시조가 다른 갈래보다 오랜 형식을 지니게 된 것은 이와 같은 특성이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간결하고 변형하기도 쉽고 이거죠. 옆 페이지 시조 1과 2에서는 4대부 작가가 지닌 개인적 문제나 신념을 말하고 있고 시조 3은 기생인 작가가 님에 대한 사랑을 노래합니다. 시조 1은 고려 후기 작품으로 조서의 발생과도 연관이 되고요. 시조 1, 2는 4대부들의 미의식과 정신세계를 표현했고 시조 3은 기생이 있었다, 계층이 다양해졌다. 따라서 세 작품은 시조의 갈래상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충격적이게도 밑에 나와 있는 이 보기 작품은요. 얘도 시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네. 요 두 줄이 초장. 가운데 있는 게 중장. 마지막 있는 게 종장. 그리고 또 눈에 띄는 부분 뭐예요? 초장, 중장 사이에 연을 구분했죠. 중장, 종장 사이에서도 연을 구분해놨지. 한 장을 두 행으로 배치했죠. 말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을까요? 하나의 장을 두 개의 행으로 배열했다. 장 사이의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연을 만들었다. 1년, 2년, 3년 이런 식으로. 그래도 시조다. 밑에 잠깐 볼게요. 현대시조. 성찰적이죠. 애기 맺고시고요. 자기중심적이었던 자신에 대한 성찰. 나는 이게 이기적이고 주변 사람들한테 막 패키치고 이런 정도만 아니면 자기중심적으로 살면 좀 어때? 내 인생에 내가 중심 아니야? 사음보가 반복이 됩니다. 운유를 느끼고요. 꽃의 외향적 모습을 시적 화자의 성찰적 모습과 관련지어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러면 여기가 은근히 포인트지. 왜? 평시조와의 공통점이 사음보라는 얘기인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겠어요? 가나다 앞에 시조. 지금 보고 있는 게 라. 5번. 라는 가와 달리 사음보 율격으로 되어 운유를 형성한다. 그러면 틀린 얘기지. 전부 다 온통 사음보니까. 그렇지 않나? 위로 올라가 볼게요. 내용은 별거 없어. 한때는 세상이 나를 위해 도는 줄을 알았지. 자기중심적으로 난 살고 있었어. 나를 위해 돌돌 감아오르는 줄 알았지. 세상이 있고 내가 있었다면 이 세상의 중심이 나였고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도는 줄 알았지. 들길에 쪼그려 앉은 분홍치마 계집애.
앞에 말이 좀 빠졌네요. 하지만 사실 나는 들길에 쪼그려 앉은 분홍치마 계집애 밖에 안 되었지. 나는 이거밖에 안 됐었는데 그냥 애기 맺꽃 같은 미성숙하고 어리석은 존재였는데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착각하고 있었어.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도는 것은 아닐지는 모르나 그래도 세상에서의 제일 소중한 건 나다 라는 생각을 늘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딸한테도 그렇게 얘기해요. 딸,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야? 그러면 옛날에 엄마 아빠, 옛날엔 엄마, 그 다음에 아빠. 근데 어느 날 문득 엄마 아빠 이제 동급이 됐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세뇌시키기 시작했어. 아니야, 네가 제일 사랑해야 되는 건 너야 라고 얘기해 줬어요. 1, 2, 3과 비교할 때 얘 표 중요해요. 별표 1, 2, 3 평시조와 비교할 때 형식적인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 요거 다 외우는 거예요. 장이 연으로 바뀌었다. 3장 6구는 유지했지만 1, 3년은 2행으로 배열했다. 2연은 1행으로 제시해서 변형을 시도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쓸까요? 뭐 종장 괄호 열고 3년의 첫 구는 삼음절이다. 이거는 평시조의 형식을 그대로 따와서 이어지고 있는 거지. 밑에 나와 있는 시조는 오늘날에도 창작되어 향유될 만큼 생명력을 지닌 문학갈래입니다. 이러한 시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열심히 잘 나가면 되죠. 옆에 있는 꼽사리 1, 2, 3번 세 문제 1분 드려요. 시작! (1번) 시조상 홍랑 언니가 써놓은 시조 대상의 부재가 창작의 계기가 된다. 정답. 다음 세 작품의 형식상 공통점 평시조 종장의 첫 음보 삼음절 그렇죠. 종장의 첫 음보가 둘째 음보다 짧아요. 괜찮지? 4음보 맞고요. 3장 6부 45자 정형성 맞죠? 후렴구 같은 소리 하고 있어. 후렴구 어디 있는데? 없죠. 답은 5번. 현대시조 애기 맺꽃과 평시조의 형식을 비교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떠한 문제든 반드시 이 문제에 있다. 육구의 형식 같다. 그렇지. 종장의 첫 음보는 삼음절이다. 아예 평시조의 장이 연으로 바뀌었다. 그러죠. 애기 맺꽃은 평시조보다 한 호흡으로 끊어 읽는 단위가 늘어났다라는 건 4음보 이상이다 라는 건데 한때 세상을 날 위해 도는 줄 알았지. 날 위해 돌돌 감아오르는 줄 알았지. 들길에 쪼그려 앉은 분홍치마 계집애. 뭔가 약간 좀 늘어난 것 같기도 한데 일단 대기. 평시조는 각 행이 한 장인 것에 비해 1년이 2행인 것도 있고 1행인 것도 있다. 괜찮죠? 그러니까 틀린 거 4번. 음보 자체가 늘어난 건 아니다. 이렇게 확인. 됐을까? 뒤에 볼 거 없고요.